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민생 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관계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처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외교부 장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동 지역 상황 및 중동 지역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과 이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이 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4주에서 5주 또는 그 이상의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근본 분쟁의 장기화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사망 후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하고 이스라엘과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걸프 국가는 물론 사이프러스까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봉쇄 위협, 항공, 항만 등 공격을 통해 유가 급등, 물류 차질, 항공 대란을 야기시켜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들은 사망한 최고 지도자의 차남인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확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상호 공방이 진행 중이며 또한 오늘 이라크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이란에 대한 지상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와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내 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공격받은 걸프 국가들은 공동으로 이란을 규탄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란,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였습니다. 중국은 규탄까지는 나가지 않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란의 무차별적 민간 시설 공격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월 28일 상황 발생 당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의 긴장 완화 노력을 촉구하였고 3월 2일에 추가로 지역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역시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우방국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전 가능성,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 본부와 공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4개 현지 대사들과 현지 상황을 또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각 공관을 통해 각국별 우리 국민 구체 체류 현황은 물론 영공 폐쇄 여부와 민항기 운항 현황 등을 매일 확인하여 우리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 SNS 방을 통해 수시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소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단기 체류자는 4,935명, 전체 14개국에 모두 합해서 단기 체류자는 4,935명, 이를 포함한 전체 우리 한국인 국적자는 18,4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경우 국내 가족과 소통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항공편 안내와 숙소, 차량 예약 등도 지원 중입니다. 3월 2일에는 중동 지역 7개 국가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일괄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 전역에 최소 2단계 이상의 여행 자제와 출국 권고 등 여행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또 현지 공관 지원하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란에 체류 중이던 교민 9명과 이란 국적 가족 4명, 공관원, 가족 13명, 단기 체류자 2명 등 총 28명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입국했고 다음 날에도 교민 1명이 추가되어